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퍼 소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퍼는 오픈소스 조명 및 룩데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퍼와 가퍼에 포함된 오픈소스 렌더러인 아포시드를 사용하여 가퍼봇이라는 자산을 렌더링할 것입니다. 그럼 GAFHQ.org로 가서 가퍼를 다운로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 버전이나 맥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리눅스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카이브를 추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추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가퍼 폴더로 이동하여 빈 폴더로 들어가서 이 경로를 복사하여 터미널 설정 파일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터미널을 열고 설정 파일을 편집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bash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파일은 bash rc라고 불립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서 export 파트를 입력하고 경로를 붙여 넣은 다음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파트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터미널을 열 때 가퍼를 입력하면 가퍼 UI가 나타나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UI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첫 번째 패널이 있는데 이것이 뷰어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3D 또는 2D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아래에는 노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하여 씬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 노드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드의 매개 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노드 그래프에서 생성된 계층 구조를 보기 위한 씬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씬 캐시를 만들고 가퍼 안에 가퍼봇을 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노드 그래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씬 파일 리더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씬 캐시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노드입니다. 파일 이름으로는 가퍼 루트라는 편리한 작은 변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에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기호를 사용하고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 나머지 경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변수는 가퍼가 설치된 위치를 가리킵니다. 저는 sc라는 확장 파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가퍼의 기본적인 씬 캐시 포맷이지만 알렘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시를 로드했으므로 몇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뷰어에서는 일종의 상자가 보이고 계층 구조에서는 가퍼봇이 있습니다. 이제 씬이 로드되었으니 이 캐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뷰어에서 이 상자를 선택하고 F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뷰어가 전체 캐시를 볼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맞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실제로 그 캐시에 포함된 전체 씬의 경계 상자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퍼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보시다시피 가퍼는 캐시에 매우 단순한 표현만을 로드합니다. 필요할 때만 해당 캐시에 포함된 정보를 더 많이 표시하거나 로드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씬을 다루면서도 여전히 매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퍼는 뷰어뿐만 아니라 렌더러와의 대화에서도 이를 수행합니다. 그럼 계층 구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는 캐시의 최상위, 루트 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진행하여 뷰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지오메트리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계층 구조의 끝입니다. 분명히 각각을 클릭하는 것은 다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모두 축소되고 다시 클릭하면 모두 확장되어 전체 계층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뷰어에서 새로 고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뷰어에서 동일한 탐색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모든 것을 축소했습니다. 이제 선택하고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래로 이동하면 한 번에 한 단계씩 확장됩니다. 캐시를 완전히 확장한 후 위로 이동하면 한 번에 한 단계씩 다시 축소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면 모두 확장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 모두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캐시는 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축소하면 여기 있는 작은 메뉴를 사용하여 모두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튜토리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캐시를 완전히 볼 것입니다. 이제 뷰어의 뷰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살펴볼 좋은 시간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회전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Alt 키와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사용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lt 키와 오른쪽 클릭을 사용하면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노드 그래프에도 유용합니다.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클릭을 유지한 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적절한 키를 사용하여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F키를 누르면 노드 그래프가 맞춰집니다. 방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드 선택을 해제했더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가퍼가 이 세 개의 패널에 단일 노드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퍼봇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노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가퍼봇을 렌더링할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전에 했던 오른쪽 클릭과는 약간 다른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탭 키를 누르고 카메라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드 목록이 필터링 되어 이름에 cam이 포함된 항목만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를 클릭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에 카메라는 있지만 이제 봇은 없습니다. 이는 가퍼의 각 노드가 완전히 독립적인 계층 구조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씬 리더가 가퍼봇 계층 구조를 생성하고 카메라 노드가 카메라를 생성하지만 이 둘은 우리가 결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독립적입니다. 이 조합을 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노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름이 그룹인 노드입니다. 그러니 멈추고 그룹을 입력합시다. 이제 우리는 3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으며 장면 리더와 카메라 2개의 노드를 그룹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확대해 봅시다. 이 연결을 클릭한 다음 노드에 입력으로 드래그 하세요. 카메라도 동일하게 하세요.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카메라와 가퍼봇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배치해 봅시다. 카메라 노드를 선택하고 변환 탭으로 이동하여 몇 가지 값을 입력합시다.
자, 이제 카메라를 통해 가퍼봇을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위쪽에 있는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를 사용할 예정인데 우리 경우에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카메라를 재정의하고 나중에 실제로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콘 폴더를 클릭한 다음 이 그룹을 확장하고 카메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 가퍼봇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층 구조는 이제 그룹입니다. 그런 다음 가퍼봇이 있고 같은 레벨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이 우리의 계층 구조의 새로운 루트가 됩니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렌더링을 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드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애플시드 옵션 노드가 필요합니다. 표준 옵션 노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웃풋 노드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한 APOC 렌더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노드도 필요합니다. 이 노드는 조금 특별한데 보시다시피 두 노드 간에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이는 소켓 디스플레이 유형의 연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개의 노드를 만들었으니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카메라를 기본 카메라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준 옵션 노드로 가봅시다. 카메라 그룹을 확장한 다음 이것을 켜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해도 여전히 올바른 카메라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으로 가서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고 인터랙티브와 뷰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터랙티브 노드 렌더로 가서 이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노드를 보면 이제 렌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뷰어에서 F키를 눌러 프레임을 맞춰 봅시다. 이제 첫 번째 렌더링이 완료되었으니 UI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 뷰어를 고정하여 항상 디스플레이 노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정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제해도 여전히 디스플레이 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에 있는 이 메뉴로 가서 왼쪽 분할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구분선을 클릭하고 드래그한 다음 여기에서 또 다른 뷰어를 만들겠습니다. 이 뷰어를 사용할 목적은 3D 장면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포스트잇 렌더를 클릭하고 고정한 다음 계층 구조도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모두 확장한 다음 카메라를 통해 봅시다. 이제 멋진 UI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제 가퍼봇을 조명하기 위한 조명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애플시드, 환경, 그리고 물리적 하늘을 선택합니다. 이 노드를 다시 그룹에 연결할 것입니다. 나중에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서 몇 가지 매개 변수를 변경하세요. 그리고 나서 애플시드 옵션으로 이동합시다. 환경으로 가서 이것을 토글하고 빛을 선택하세요. 아직 재료가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재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룹 노드를 클릭하세요. 이것은 상류의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이며 약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살짝 드래그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쉐이더를 할당하기 위해 쉐이더 할당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애플시드에 포함된 디즈니 재료를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출력을 쉐이더 입력에 연결합시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빛이 로봇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의 텍스처를 추가해 봅시다. 조금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클릭, 애플시드, 쉐이더, 텍스처, 2D, 그리고 컬러 텍스처로 이동하세요. 이 아웃 컬럼을
베이스 컬럼에 연결합시다. 보시다시피 이제 전부 검정색이 되어 디퓨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로드해 봅시다. 이 경로를 붙여넣고 나서 UDIM을 마리로 변경합시다. 이제 텍스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텍스처의 기본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제 파일 경로에서 남쪽에 있는 UDM 식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DM 접두사가 있어서 전체 경로인 베이스 콜 tx는 실제로 가퍼가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완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텍스처가 적용된 재료와 함께 가퍼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쉐이더를 추가하고 이 쉐이더를 로봇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쉐이더 할당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연결하고 새로운 디즈니 재료를 생성한 후 몇 가지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할당을 어떻게 연결하거나 필터링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두 개의 금속 조각에만 새로운 쉐이더를 적용하고 싶다면 CR 키를 확장하여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게으르다고 가정해 봅시다. 필터를 입력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두 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할당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로, 필터 노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 필터 노드는 내가 계층 구조에서 드롭한 경로로 설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쉐이더를 사용하는 새로운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두 번째 항목이 추가됩니다. 또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이 항목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다음 여기에 별을 추가하여 이 경로를 약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본 경로를 나타내며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시작하고 이 경로의 부분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L, 과, 리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L과 R을 교체하고 이 필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뷰를 제거한 다음 하나의 조각을 선택하고 F2를 눌러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하고 드래그한 다음 Shift를 눌러 전체 몸체를 선택하면 이제 이 전체 몸체 부분이 새로운 쉐이더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드롭한 다음 컨트롤을 누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콘이 변경되었고 이제 그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튜토리얼을 마무리하기 위해 몇 가지 도형을 선택한 다음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계세요. 자, 이제 가퍼에서 애플시드를 사용하여 가퍼봇을 렌더링하는 멋진 절차적 워크플로우를 완료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